간만에 이제 우리 더 탐사에서 아주 쫄깃쫄깃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김건희에 관련된 주가 조작 소식이 추가로 올라온 거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 또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주가 조작은 2011년, 12년, 요때 이뤄졌다. 네. 주가 조작인 거고요. 이번 주가 조작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긴 한데, 도이치모터스가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에 대한 일종의 공모주 안에서 김건희가 누린 특혜인 겁니다. 야, 참. 꼼꼼하죠? 네. 아, 나는 진짜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만 김건희 거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왔겠어. 그건 대부분 이런 류들의 업체를 만들고 상장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기업가들 중에 물론 건실한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있을까요? 네? 난 없다고 본다. 있어. 일부는 있으니까 그래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지. 근데 일부 이런 뜨내기들, 이 브로커 같은 새끼들은 이 회사를 빌미로 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헤쳐먹기 위해서, 즉 회사를 만들고 상장시키고 주가를 조작한 다음에 내던지고 폐업시켜버리는 요런 류의 짓거리들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짓거리들을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장인, 참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 장인. 네. 즉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기존의 이승기의 이제 장모가 되신 견미리 씨요. 견미리 씨하고 연관돼 있는 주가 조작설 안에 드러나는 모양이 먼저 발현된 게 이 시기인 거예요. 저희가 한번 특집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수TV 가서 대관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시절부터 주가 조작범들을 끌어들여, 2000년대 초반부터 주가 조작범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전현직 검사들이 직접 주가 조작하는 회사를 세우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벌렸어요. 즉, 돈은 명동에서 끌어다 대고,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회사 설립한 다음에 이런 짓거리들을 가장 활발히 하던 때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검찰의 가장 강력한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다리의 일처다부제를 했던 김건희가 이런 류의 사업에 깊숙이 연관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돼. 정말 긴장해서 듣고 있어야 돼. 저분이 무슨 멘트를 할지 몰라. 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이른바 사고 팔기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잡아먹었던 활용당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가 조작하고는 별개의 건이다라는 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가 뭐 영업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할부금융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파는 차를 일시불로 팔면 안 팔리니까 이거를 할부로 파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할부 금융을 담당하는 회사를 따로 차리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사실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파이낸셜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캐피탈을 끼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가 오호, 요것도 우리가 만들자. 근데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이런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회사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캐피탈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대기업 쪽. 그렇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차린다고, 물론 수익은 확실하게 남죠.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는 외제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제차니까 단가도 비싸고, 또 원래 이제 이런 할부금융은 이자가 세기 때문에 유망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그만큼 차량을 폭발적으로 많이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실적을 올리고 있었느냐? 일단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 조작 관련해갖고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안 들어갔어요. 찍어 눌러갖고. 하지만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회사 업력이나 기간에 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매출을 많이 올린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경쟁자로 이제 한성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독일 뭐 도이치모터스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영향력이 워낙 빵빵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을 또 한성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는 사실은 그닥 전성기,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세에 있지 못할 시기였는데 갑자기 할부금융을 하겠다고 회사를 차린 거야. 그래서 주주를 모았는데 주주를 다 지네 식구들끼리 모은 거죠. 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주주를 모집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자본주들을 긁어 모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예요. 다 회사 내부인이거나 권오수의 친인척이거나 신복이거나. 근데 묘하게 여기 김건희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게 참 묘해.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 기억나시죠? 대학원 다닐 때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서 대학원비를 댔다라는 그렇죠.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사고 김건희만 이사가 아닐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 다 이사. 다 이사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사끼리 해 먹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 상장 전이고, 이 내부적으로 이제 지네들끼리 결정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많아갖고, 외부 돈 안 들여서 우리끼리 사업하겠다는데.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 취득 과정 중에 김건희만 유독 주식을 딴 사람들보다 반 가격에 거의 사들였다는 거야. 이쯤 되면은 그런 거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김건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지. 심지어 희한해.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장이잖아. 근데 자기 희한해. 보유 지분을 반값에 김건희한테 그냥 넘겨요. 돈이나 받았나 모르겠어. 넘겼다고는 하는데. 넘기기만 한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왠지 넘기기만 하고. 돈 얘기 꺼냈다가는 싸대기 맞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아마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매매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정서만 쓰고 주식 형태로 넘겨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여기에 투자를 했던 유일한 미래에셋 증권사보다도 김건희가 더 싼 가격에 이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이상해. 그래갖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이잖아. 주가가 막 오르고 있잖아. 네. 그러면 보듬고 가야 되는데 바로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언급이 되자마자 이걸 다 내다 팝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투자이고 문제될 일이 없었으면 이걸 내다 팔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다 파는 과정 중에 이게 내다 판 건지 누구한테 신탁해서 넘긴 건지 그것 또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불기소를 해가지고 조사조차를 못하게끔 막아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간당간당 하고 있는 2011년, 12년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척하는 신용이라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내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갖고 주식을 겁나게 싸게 산 1,500원짜리를 800원에 샀던 요런 것들은 아예 정상적인 거래로 해갖고 불기소 처분을 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특검 아니면 다시 재조사도 힘듭니다, 이거는. 뭐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특검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 7개월 이상이 걸릴 거고, 패스트 트랙을 조정훈이가 있어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유, 정권 금방 바뀌면 빨리 하면 돼요. 그런가? 그거부터 하면 돼. 거기도 그랬잖아. 퀸메이커에서도 2달 안에 다 한다고.
두 달 안에 나는 그거, 두 달 안에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빨리 하라고 그 드라마에서 빨리 얘기를 해주는 거나 그렇게 느꼈거든. 야, 이게 드라마가 무슨 바이블 되게 생겼어요. 두 달 안에 다 할 네. 겁니다. 두 달 안에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사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검찰에 정보 다 있어요. 이거 있어. 털면 돼, 그냥. 아니 뭐 새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새로 할 것도 없고 사람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정권만 바뀌어가지고 저기 다 있지. 알아서 해. 2달 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도이치 파이낸스에 연관된 김건희가 이거를 매각해서 받은 총액이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과연 원가가 얼마일까? 뭐 10억 미만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 원가를 진짜 대대로 돈은 주고 샀을까? 이런 부분 금융기록 파봐야 되거든요. 안 좋겠는데요? 네. 안 좋습니다. 저는 진짜 양심도 없는 싸게 샀네 이 생각을 했는데 송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왔어요. 안 줬다. 그렇지. 안 안 주고 줬다. 준척한 네. 거죠. 네. 장부만 이렇게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근데 이건 정당한 거래라고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김진태도 이게 부당하다고 했으니까, 김진태 말에 따라. 검사 출신의 김진태 말을 따라. 이때까지만 해도 김진태가 윤석열이 검증해가지고 검찰총장 못되게 낙마시킨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다녔는데 역대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얘기를 했죠. 막 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대통령님 불편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구두에 술 말아 먹었다는 것도 김진태가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구두에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지가 지금 구두를 닦고 있어 거기 가서. 술잔하겠다고 구두를 닦고 있어 지금. 혓바닥으로. 그러고도 나불 놈이야. 아유, 아무튼 김건희는 이렇게 치외 법권적인 권한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김건희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오수는 바보입니까? 자기가 회장인데 검찰은 바보예요? 금감원은 바보예요? 지금 바보 같은데. 네. 수없이 많은 권력기관과 김건희보다 훨씬 돈이 많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부자들이 전부 다 김건희 이득을 위해서 전부 봉문을 했다는 거죠. 희한하네. 왜 그렇게까지 하지? 김건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와. 사이즈보다 뒷배가 훨씬 크거나 본인이 돈이 많거나 김건희 뭐 직업을 구해서 돈을 번 게 얼마라고 이런 20억짜리를 아니 사가지고. 코바나 이사를 할 때도 최저임금만 신고했더만 2,400만 원 정도밖에 근데 신고 안 지금은 70, 했더만. 60억 막 70억 이러는데 하여튼 이상해 여기. 아니 난 김건희 저기 장신구가 더 이상하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신구를 갖고 있을까? 왜요? 왜 집에- 장신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는 이 장신구도 나는 그 가장 확실한 뇌물의 증거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빌려줬잖아. 뇌물을 빌려줬잖아. 장신구로 받았다? 그렇지. 그리고 그 뇌물을 장신구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있는 첩보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내용을 합시다. 뭐지? 내용을. 어쨌든 이거 내용을 아니, 합시다. 김건희 관련된 걸 하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현재 정권의 실세이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파는 이유가 김건희 자체가 실세라서 이게 윤석열이 막아주는 게 아니야. 한동훈이 막아주는 게 아니야. 김건희가 스스로 이거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보실장을 날리고 의전비서관을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국가 권력은 김건희한테 가 있다는 거지. 국정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를 넘어섰지 원주인한테 돌려준 거지 이제는. 세상에. 그럼 국정 파트너로서 지금 직접 국무회의 주재를 하세요, 김건희 대통령님. 나라 꼬라지고 어떻게 저쪽은 다 이러냐? 대통령이 아니네. 사실 그 목걸이 관련한 그러니까 까르티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까르티에 전시회를 지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구라쳤잖아요. 구라쳤던 2010년도 때 이때부터거든요. 여기 삼성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삼성하고 김건희만 생각했지 까르띠에 자체를 놓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까르띠에냐는 거지. 왜 까르띠에 있어? 그냥 까르띠에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송 작가님. 저도 까르띠에를 좋아합니다. 한데 왜요? 까르띠에가 뭐가 달라요? 아니 그냥 로망인 거지. 까르띠에? 왜? 아니 몰라서 그래요. 그냥 뭐 어떤 명품이니까 가장 보여주기 위한 대중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요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에코프로비움 주식 있어 하는 것처럼 에르메스 백 있어 스페셜 에디션 하는 것처럼 한때는 까르티에 반지가 어떤 유행의 정점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게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요 사이야. 본인의 화양연화는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는 그 재고가 좀 있었죠. 다 팔았나 보네. 나 그때 표본 목걸이 있었어. 표본 브로치 달려있는 목걸이 있었어. 다이아 박힌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쟤 진짜 못됐게 나쁜 새끼. 그래서 지금도 저는 까르티에 회원입니다. 그런 무슨 회원이요? 일종의 이제 온라인 회원 같은 VIP 많이 저기가 구매하셔서. 있거든요. 그냥 이게 회원 가입하면 되는 거 그런 회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나 안 받아줄 뭘 거예요. 사야 돼. 많이 사야 아, 될 진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금액에 따라서 그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티에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뭐 덜 탐사가 그런 방송이잖아. 새로운 얘기 좀 해줘야지. 이거 저거 요약 끝난 겁니까? 영화 끝난 거야. 그렇게 돼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짓도 못한다. 이게 이제 요진 거니까. 네. 보이지? 너무 웃겨. 보이지? 정기적으로 나는 이렇게 와요. 까르띠에 회원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회원 메일이 옵니다. 저건 아무한테나 보내주는 거 아니야? 사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까르티에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아니 저건 보여줘 너무 유치뽕이네. 안 믿을까봐 그래. 안 믿을까봐. 송 믿어요. 작가님. 명품 하나 안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제가 걸친 게 명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당신이 명품인 거 잘 알겠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까르티에 쪽에다가 인맥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나름대로. 큰일 났네. 네,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부인이 그 까르티에 한국 지사장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아마도 김건희하고 무슨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제보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둘이 물건을 주고받거나 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그만큼의 대여 내지는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게 스페셜 에디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치면 이거는 일개 매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야. 왜? 만일 그걸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한국 지사장급 이상의 승인이 나야 그게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이고 판매가 되더라도 VIP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이 진짜면 본사 사장이 김건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사 사장이 그렇죠. 한국 지사 사장이 한국 지사장이 여성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연결고리를 가져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분 남편이 강준구 씨라고 실명 밝혀도 돼요. 공인이니까. 예전에 일산차병원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거길 갔어요, 부부가. 이번에 경 때. 그러고 나서 지금 뭐가 돼 있냐? 한국 심평원장. 고음 심평원 원장이 현재 돼 있습니다. 대박.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그냥 확실한 고리는 아니에요. 이거 띄엄띄엄 있는 거잖아. 띄엄띄엄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만일에 그 물품, 그러니까 까르티에 목걸이나 팔찌에 임대나 내지는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치면 이건 사실상의 뇌물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국회의원들이 파봐야 된다는 거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진짜, 그래, 까르띠하고 친분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명신이 쳐넣을 때 그 제수복 있잖아요. 거기에 그 까르띠에 왜 요거 배지 하나 달아주고. 그 얼마짜리인데 그걸 달아줘? 아니, 그냥 새겨줘. 그러니까 새겨주고 자수로. 여기 수갑에도 표범 대가리 큰 거 새겨줘. 수갑에도 그 표시 하나 이렇게 색칠해줘. 까르띠에 표시. 색칠해줘. 그렇지. 은팔찌도 패셔너블하게. 그렇지. 네. 까르띠에로. 네. 아무튼 김건희가 치외복권이다라는 부분. 우리 송 작가가 한 건 했네. 아니, 그건 모르는 거야. 까르띠에 회원이 그렇지. 인정. 까르티에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우수 고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취재를 해봤는데. 근데 까르띠에는 뭐가 유명하니? 얘기했잖아. 뭐가 표범 유명해요? 부럽지. 그게 유명해요? 저 김정숙 여사가 그 차고 있었다 그래갖고 뭐 2억이네 어쩌네 그 개 난리 났던 4만 원짜리 브로치 있잖아. 그런 류의 디자인이 카르티의 일종의 시그니처예요. 그게 좋을까? 왜 좋을까? 나도 모르겠다. 내가 몰라, 옛날부터 걔들이 그런 거 많이 만들었어, 촌스럽게. 그러니까 촌스럽잖아. 솔직히 촌스러워. 촌스러운데 비싸잖아.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어? 촌스러운데. 아무튼 요 부분은 경찰이 아무도 조사를 안 하고 있지만 만일 특검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거 너무 좋다. 네. 예. 자, 여기까지. 사람들이 회원 인정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끊어. 내가 못 사는데 막 시계 새로 나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보내줄 때마다 마음이 아파. 얘들은 예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아니 싶어서. 근데 한 번 회원은 평생 회원이에요. 네, 한 번은 평생 회원이죠. 네. 아니 중간에 망하는 사람 꽤 있을 텐데.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망한 줄 모르지 걔들은. 김건희가 까르띠에 전을 뭐 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그 홍보 대행을 맡았던 업체를 코바나 컨텐츠가 인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인수한 회사의 경력을 코바나 컨텐츠로 넣은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는 한 적이 없어. 김건희가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무튼 까르티에를 더럽게 좋아하고 실착한 까르티에를 확인한 이상 그 까르티에를 빌린 건지 샀는데 신고를 안 한 건지 뭐가 돼도 위법이거든요. 아니면 가짜를 찾다고 얘기했는데 상표법 위반을 한 건지 어찌 됐거나 그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왜? 대통령이잖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 아니 어떻게 살다 보니 대통령도 1+1이 있어요. 원치 않은. 하나 뽑았는데 하나가 덤으로 붙어왔어. 심지어 덤이 더 커. 야구르트를 샀는데 1리터짜리 우유를 달아줬어요. 1+1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라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